안녕하세요. 거북섬 투자자 부동산이라는 작심입니다. 요새 전국이 개발 사업으로 북새통입니다. 거북섬 화성 국제 테마파크, 부산 수중호텔, 새만금 간척지 테마파크 계획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테마파크 관광시설이 개발 중이죠. 거북섬은 서해안 관광 레저 시설, 화성 국제 테마파크는 공룡알 화석지와 연계된 쥬라지 월드를 포함한 체류형 관광지를 큰 부지를 이용해 설계 중입니다. 부산은 롯데월드와 수중호텔을 포함한 테마시설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있어요. 또 새만금 개발청에서 글로벌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이미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규모 관광지가 오픈하면 그야말로 사람들로 꽉 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테마파크, 대규모 관광지의 성공을 결정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밌는 컨텐츠도 맞는데 저는 교통과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이 잘 돼 있으면 제일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주차장이 넉넉해야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화성 국제 테마파크엔 국제 테마파크역이 있지만 거북섬엔 거북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 수요,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전원주택, 원룸단지 사람들은 걸어와도 타 지역 사람들은 반드시 차량을 끌고 올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자유로워지면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 안산공항이 개통한 다음에는 인천공항을 통해 내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도 거북섬에 1, 2박 하고 화성국제 테마파크에 2박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겁니다. 요새 우리나라 차량 보유 대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2020년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명 중에 1명이 차를 갖고 있어요. 정확히는 2.13명당 차 한 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2019년 180만 대 증가했다면 2020년에 191만 대로 늘었습니다. 곧 미국이나 일본처럼 한 명당 차 한 대 몰고 다니는 시대가 올 텐데요. 그럼 당장 관광지에는 2명당 한 대 들어올 주차 시설이 관건이겠네요. 왜 주차 시설이 중요한지 느끼려면 거북섬 주변 오이도를 보면 압니다. 주말에 오이도 가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요. 오이도 주된 상권에 위치한 건물 앞에 차량을 먼저 주차하고 자리가 없으면 그 맞은편 공영 주차장에 주차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차댈 곳이 없으면 음식점에서 발렛 해주신 분이 제 차를 어딘지 모르지만 갖다 놓으시고 제가 다 먹고 나올 때 말씀드리면 차를 어디서 짠 하고 가져옵니다. 주거지역 사람들도 있지만 중심상권은 주로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중심상권에 차댈 곳이 없어 주거지역 어디로 몰래 놓고 밥 먹다가 차 빼달라고 해서 곤란한 적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대규모 해양 레저 복합단지 거북섬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협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거북섬에서 걱정되는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웨이브파크 앞 수변 상가들을 볼게요. 이쪽은 현재 대부분 건물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모두 3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북섬 지구단위 계획을 보면 3층을 넘길 수 없도록 제한을 했죠. 3층이니 주차장은 당연히 지하 1층으로만 구성합니다. 구역별로 상가 건물 내 수용 주차 대수는 얼마이고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은 몇 대인지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기존 건물과 새로 업데이트한 건물별 상가 호실과 주차 대수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준공 떨어진 건물들은 가서 세봤고 짓고 있는 건물들은 사업 개요를 찾아보고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건물별 주차 현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비해 시설 면적당 주차 대수를 많이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실당 한 대도 주차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웨이브스퀘어 옆 지하 주차 공간 100대도 웨이브파크 이용하려는 사람들만의 주차 공간입니다. 여기 노상 공영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20대, 30대 정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거북섬 투자자입니다. 어디냐면 퍼스트 프라자에 투자했어요. 대관람차를 바라보는 광장호실인데 건물 자체도 법정 주차 대수를 넘으면서 후면 아쿠아테마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예정인 곳과 가깝기 때문이었죠. 테마공원 공영주차 후 무조건 서핑장을 보기 위해 앞 광장으로 유동인구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아쿠아테마공원 공영주차장 이슈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왜 이렇게 수변 건물들이 주차 대수가 적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현행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시설 면적 134제곱미터당 주차 한 대를 마련해야 됩니다. 살펴보면 여기 건물들이 법정 주차 대수를 상회하는 주차를 만든 곳도 있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상업지에 주차난이 일어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법정 주차 대수가 아직도 적어요. 두 번째로 토지주들이 이윤국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이죠. 주차 공간은 최대한 줄여서 상가를 하나라도 더 분양을 하는 게 이득이니까요. 그리고 거북섬은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여기가 간척지라는 거죠. 거북섬은 매립한 땅으로서 한국수자공사의 소유입니다. 이후 토지 분양이 아주 잘 이루어졌고 아파트든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계획대로 착착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개발지로서 간척지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주들과 보상 문제로 다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과천을 포함한 3기 신도시처럼 기존 땅을 수용하지 않고도 정부의 바람대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없으니 토지 매립비만이 토지의 취득비용이 됩니다. 토지의 수분양자 입장에서도 손바뀜이 없는 땅이니 시간 흐름에 따라 큰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고요. 거북섬에서도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시세 차익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런 간척지의 단점은 지하를 깊이 파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였던 곳을 땅으로 조성한 곳은 아무래도 기존 대지와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차장을 위해 지하를 팔 때 건축공법상 간척지에서의 공사비 부담이 큽니다. 이 때문에 거북섬에 위치한 웨이브앤 웨스트나 이스트가 3층 상가, 4층에서 15층까지는 생활 숙박시설임에도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상 6층까지 주차장을 마련한 겁니다. 마치 요즘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처럼 내 사무실 코앞에 화물차를 대면 편하듯 여기 웨이브엠 상가란 생숙층에 차량이 드라이브인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손님의 편의성을 한층 높이려는 놀라운 설계로 보입니다만 그 이면에는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지하 깊이 파기 어려웠다는 이유가 있죠.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 조성하는 마린항만과 클럽하우스, 이비자가 된 6, 7층 오션뷰 라운지 펍이 들어올 예정인 이곳 거북섬. 건물들 주차 대수들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레이전스 호텔과 상가를 혼합한 건물들도 호실 한 개당 한 대 주차할 수가 있네요. 호텔의 경우 작은 평수면 2인, 차 한 대면 딱 맞고 3, 4인이나 5명에서 7명 호실이 잘 팔리면 다소 혼잡할 수는 있겠지만 성수기 객실 가동률 80%, 비수기 객실 가동률 50%가 평균인 걸 생각하면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반면 여기 오션뷰 상가는 많은 호실 대비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리고 요트보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시와호를 요트보트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차량을 가지고 끌고 오잖아요. 해상계류장에 두기도 하지만 지상에 파킹을 시켜야 하는데 전용 주차장도 없어요. 해상을 정박하는데 대당 몇백만원씩 80에서 100대를 대고는 해상이 꽉 차면 지상엔 어디 되냐는 거죠. 다행히 혼잡한 차량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어서 마음이 놓입니다. 이비자 가든이란 곳인데 1층 상가에
2층부터 7층까지 차 895대를 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차난을 해소하면서도 6층에서 7층 라운지 클럽이 들어와 젊은 층이 좋아하는 컨셉이 맞아 떨어지니 향후 거북섬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잠깐 말했던 거북섬 상권 후면 아쿠아테마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0년 5월부터였나 거북섬 전단지에 아쿠아테마공원 공영주차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1,000대 혹은 2,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정보를 믿고 인공 서핑장과 광장을 끼고 대관람차 뷰가 있는 이곳 퍼스트 프라자에 투자를 했는데요. 알아보니까 시흥시청 담당 직원이 말씀하기로 아직 확정된 게 없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땅 주인이라 시흥시가 계속 건의를 하는데 검토 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이네 싶었습니다. 핫한 상권들이 주차난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태원이 예전만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주차장이에요. 2020년 4월 이태원 터줏대감인 방송인 홍석천님이 경리단 이태원 우체국 앞에 있는 정체모를 화단 없애고 주차 공간 확보해달라 해당 지자체에 SNS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해 외부 고객들이나 원주민도 주차 딱지를 떼인 적이 셀 수 없이 많으니 제발 기존 짜투리 땅을 주차 공간으로 마련해달란 이야기였습니다. 주차장이 꼭 필요한 또 다른 예시가 있죠.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밤가시마을 길목이 사람들 사이에 인기를 얻으면서 밤리단길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밤리단길 상인들이 고양시에 요청한 것이 바로 공영주차장 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입장에서 내놓은 입장이 인근 어린이공원 축구장의 주차장 70대를 조성하겠다는 건데 원주민 특히 어머님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나섰다는 기사를 발췌했습니다. 이렇듯 인기 상권에 꼭 필요한 건 공용 주차장입니다. 안산에 1년 정도 제가 살면서요. 핫플레이스 안산중앙역에 가려면 차 끌고 내비 찍을 때 넉넉한 공용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갑니다. 오후엔 가고 싶은 영업장 건물 주차가 너무 혼잡하니까요. 그래서 아쿠아 테마공원 주차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시흥시와 수자원공사를 믿고 싶은 것이 이번 유통 6번, 7번 부지도 누구나 집 대책 발표 전에 거북섬 전단지에는 먼저 공동주택 부지 확정이라고 써 있었고 나중에 공식적으로 누구나 집 계획이 발표되었었죠. 이처럼 테마공원 공영주차장도 곧 확정될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대규모 관광단지는 연간 방문객 1천만 명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거북섬 주변 상주인구에다 누구나 집 세대수까지 하면 약 1만 7천 세대, 한 세대에 3명이라 치면 약 5만 명이 상주인구입니다. 상주인구만 해도 상당합니다. 여기에 더해 관광객, 즉 외부 인구를 수용하려면 거북섬에선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을 갖춘 상가 건물이나 공영주차장 주변 상가가 앞으로 좋은 상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거북섬 향후 이것이 대란이다. 주차 대란이죠.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